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융합학부 박선희 교수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AI 기반 사회복지 현장 실습 수업 운영 사례입니다. 발표 순서는 AI 시대 사회복지 교육 환경이 변화하는 내용들, 그리고 수업 설계의 이론적 기반, 또 구체적인 설계와 운영의 내용들입니다. 네, 최근 대학에서도 그렇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AI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업무에서부터 복합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AI를 활용하고 그것을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는 교육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교육에서는 AI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도 사회복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생들이 선수 과목을 이수한 뒤에 기관에 나가서 현장 실습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그 경험의 내용들을 공유하는 세미나 형태의 수업입니다. 실제로 실습을 나가면 이 기관별로 규모도 다양하고 실습생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의 수준도 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학생들이 가능한 현장에 나갔을 때 다양한 케이스들을 접하고 실전 사례들을 다루면 좋겠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나갔을 때 그 시설의 어떤 작업적인 부분,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에 덜어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 사례를 다루고 그 사례를 다루면서 개입의 과정에서 보완할 점, 수정할 점을 찾아가는 이런 반복적인 훈련이 매우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수업의 방향은 AI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AI를 활용하는데 단순하게 기술적인 걸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AI 활용하는 수업의 그 학습의 경험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SAMR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적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여기에 케이스 스터디로 다양한 사례들을 학생들이 살펴보고 여기에 개입하는 실천 역량을 기르는 수업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의 내용은 사례에서 드러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확인해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사례를 분석해보고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드러나는 윤리적인 쟁점들을 이해하는 방식의 수업입니다. SAMR의 모델이라는 것은 그 학생들의 AI 디지털 소양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업 설계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을 결합시키는 방식입니다. 대체에서부터 증강, 수정에서 재정의까지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대체라는 것은 기술이 전통적인 도구를 대체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예전에는 페이퍼로 레포트를 냈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온라인 시스템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죠. 그렇게 기술이 대체되고 기능적인 변화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증강에서는 이제 기술이 대체를 넘어서서 학습의 내용들 자체를, 기능을 훨씬 더 개선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수업을 하고 나서 교수자들은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멘티미터 같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그 수업을 마치는 시점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학생들이 제공하고 학생들이 답한 것들이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즉각적으로 성과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종이에 답을 써서 우리가 하는 방식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차원이죠. 그리고 이제 수정 단계에서는 학습 경험이 그 AI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서 학습 경험 자체가 새롭게 꾸며지는 것입니다. 재설계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혼자 하는 것을 AI와 협업하면서 이렇게 어떤 작업들을 해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재정의 단계에서는 기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전혀 새로운 어떤 산출물들, 학생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해서 수준이 높은 산출물들을 만들어내는, 제작하는 단계가 재정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의 5단계에 맞게 SAMR의 그 모델의 수준들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실무 모듈에 속해 있는 과목입니다. 지역사회 협업학부에 21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전체적으로 교수법은 AICS, 케이스 스터디의 교수법을 활용하면서 AI 도구들을 다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10주차에서 14주차까지 대체, 증강, 수정, 재정의의 수준들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교과목 지침서에 보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점검하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점,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지를 학생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고,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 강점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그 내용들을 AI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이제 직무 사회복지사로서의,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도록 하였고요. 대체 단계에 와서 이 학생들에게 AI의 거기에다가 각자의 맞춤한 사례들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주차에서는 개별로 이미 AI를 통해서 본인의 특성들을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적합한 맞춤형 사례를 받아서 학생들이 그 사례를 읽고 요약하게 했습니다. 워딩으로 입력하게 해서 그것을 이제 다시 작성한 것을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점검하는 것을 AI에 요청하게 했고요. AI가 수정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학생들은 자기가 한 요약의 문맥에 맞게 AI가 수정을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였습니다. 증강 단계에서는 이제 팀별로 4에서 5명 학생들이 조를 구성해서 각자의 케이스들 중에서도 하나의 케이스를 채택하게 했습니다. 그 케이스에서 나타난 클라이언트의 요구, 문제가 무엇인지를 토론하게 하고, 토론할 때 클로바 노트로 녹음을 해서 이 자동 전사가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한 내용들을 읽고 학생들은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뭔지를 찾게 하고, AI가 찾아준 키워드와 자신들이 찾은 키워드가 어느 부분에서 누락이 되거나 또 더 좋은 점들이 제한이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들을 하게 했습니다. 수정 단계에서는 그 케이스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AI에게 요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기획에서 학생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사례 분석을 할 때 다양한 관점들을 배웁니다. 이론을 배우는 것이죠. 생태체계 관점이나 강점이라든지 인재인력 모델이라든지 이런 관점을 AI에 제시하고 그 관점에 맞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달라고 이제 대인관계든 건강증진이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AI가 기획한 그 프로그램을 팀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정하고 학생들이 다듬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패들렛에 공유해서 학생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재정의 수준에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학생들이 혼자서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작업들인데 이 아이의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노트북에는 교수님들 다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보시면 동영상이나 인포그래픽, AI, 오디오 오버북 같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프로그램 기획안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관련된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이 동영상 자료를 여기에 업로드해서 노트북 앱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별로 요청하는 그 콘텐츠들을 다양한 유형으로 만들어주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SAMR 단계별로 한 활동들이고 거기에 활용된 도구,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제출을 요청했던 항목들입니다. 중앙학위 평가에서는 사례와 관련된 그 수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학생들이 활동하는 실제 상황을 사진으로 찍은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량 향상도는 이런 수치가 이제 중간 이상의 점수로 나타났고 강의 만족도와 주도적 학습 역량이 향상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나 증강, 수정이나 재정의의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수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시간적으로 소모될 수 있는 것을 AI 도구를 활용해 절약할 수 있었고 그 시간에 사례를 분석하는 데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I와 협업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또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컨텐츠들, 굉장히 고수준의 컨텐츠들을 스스로 제작해 가면서 학생들이 효능감이 높아지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SAMR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AI 활용의 수준들을 단계별로 높여봤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사회복지 다른 과목에서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AI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가 실제로 어떤 차원에서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다루는 학습의 과제의 유형들이 바뀌는 걸 스스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도구를 활용하는 것에서 좀 학생들이 열리고 또 주저하지 않고 다양한 그 도구들, AI나 이런 활용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좀 사고도 확장을 시키고 마음가짐도 그렇게 가진다면 훨씬 더 학생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향상되리라고 보고 다음에 수업에서는 AI가 가진 어떤 한계, 그리고 AI 편향성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수업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